자, 이번에는 객체 지향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세 가지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이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캡슐화, 뭐 다형성, 상속성 이렇게 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캡슐화는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을 케이스 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뭐 공격에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호가 목적이죠. 그래서 데이터하고 함수, 뭐 변수하고 함수를 하나로 묶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객체의 내부 상태를 숨기고 공개된 메소드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때는 다른 쪽에서 접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는 여기서 허가된 함수만이 요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캡슐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안에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뭐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로 바꾸라고 많은 이제 공고 사항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미국의 그 국가보안부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그 캡슐화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 기능은 내장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뭐 기사만 봐서는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좀 잘 안 됩니다만, 이게 C++라든지 파이썬도 다 객체 지향입니다만은 그 자체의 그 보호 수준으로서는 지금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막기가 어려운 상태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안에 관련된 캡슐화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다형성, 모피즘이라는 거는 형태인데요. 폴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뭐 약간씩 변형된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오버라이딩 이런 말을 쓰는데, 뭐 같은 메소드인데 같은 함수인데 다른 클래스에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 가상함수라고 껍데기를 한 부모 클래스에서 만들어 놓으면 자식 클래스에서 그걸 가져다가 뭐 자가 정의를 해서 쓰는 방식. 그래서 약간씩 다르게 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뭐 상속에 관련된 겁니다. 기능이 이제 많이 생기면 계속 똑같은 기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재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속성하고 메서드, 그러니까 변수하고 함수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쓰는 것을 상속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히 코드의 재사용성, 유연성을 높여주죠.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발전한 게 C가 발전한 형태가 C++입니다. 그래서 캡슐화 또는 뭐 형태가 여러 가지인 다형성 또는 뭐 상속성, 캡슐의 성격, 인캡슐레이션,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라는 말,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객체를 지향한다, 그런 뜻입니다. 언어 자체가. 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면, 객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개체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말이죠. 근데 오브젝트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오브젝트 지향, 객체 지향을 번역. 객체 지향이라는 말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가지고 객체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브젝트가 중심이다. 오브젝트는 뭐 물체를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는 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객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약간은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console 점 라이트라인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었죠. 그래서 지금 콘솔은 여기서 객체입니다. 오브젝트죠. 이 콘솔은 원래 만들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변수하고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수하고 함수로 프로그램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수를 속성이라는 말도 쓰고 함수를 메소드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카피하면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솔은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복사를 하는 형태입니다. 오브젝트죠, 그죠? 이 오브젝트야 안녕하세요로 하는 글자를 화면에 써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객체가 일종의 뭐 명령의 대상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콘솔이라고 이름은 콘솔이니까 객체의 이름이 콘솔아 콘솔이라는 소프트웨어 모듈이죠, 그죠? 콘솔아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화면에 써줘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도 일종의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객체 지향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뭡니까? 언어가 컴퓨터 언어가 마치 사람이 쓰는 언어와 비슷한 느낌을 주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컴퓨터 언어의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요 객체 자체가 이 라이트라인은 요 콘솔 안에 있는 그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함수죠. 이 안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콘솔 자체가 객체 자체가 뭐 이 안에 있는 변수에는 다른 클래스 다른 객체에 있는 변수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함수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데이터 보호가 되겠죠. 데이터 파괴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초보적인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콘솔이라고 하는 안에 내용의 뭐 여러 가지 기능 함수들을 뭐 부모 세대에서 정해놓고 뭐 물려주는 방식, 상속 방식으로 뭐 카피해 나가는 상속 방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죠? 콘솔 뭐 모니터 뭐 이렇게 만들면 그죠? 클래스 모니터를 만들 때 콘솔의 내용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기능을 그대로 다 쓰고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수가 있겠죠. 그럼 확장이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코드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하는 그런 방법. 라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뭐 한 줄만 쓸 거냐, 아니면 뭐 한 단어를 쓸 거냐, 라이트 워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비슷비슷한 용도인데 약간 달라지는 것. 형태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을 썼죠. 다형성, 형태가 여러 가지인 성격. 비슷비슷한 함수를 쓸 때 좀 간단하게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뭐 복사 개념입니다. 약간 다르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을 객체라고 하는데, 그런 성격을 가진 객체를 사용을 하면 프로그래밍이 조금 더 쉬워진다고 해서 펠 연구소에 뭐 비안 스트롭 박사라고 하는 분이 뭐 아마 그 이 그룹에서 아마 이런 언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계속 이제 객체 지향 언어가 유행이 됐죠. 그게 이제 C만 그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C에만 도입된 게 아니고 뭐 요즘 나오는 파이썬, 뭐 자바, 뭐 러스트뿐만 아니라 다 그냥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체가 뭐 프로그램 몰라서 프로그램 짜는데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이렇다는 거죠. 자, 뭐 객체지향 설계의 목표 뭐 모듈화된 소프트웨어 설계하는 게 목적이고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고 코드 재사용이 이제 어, 쉬워진다는 거죠, 그죠? 뭐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 뭐냐, 뭐 객체의 데이터 속성이죠, 그죠? 이건 변수입니다. 또는 함수, 메서드를 하나로 묶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객체의 내부 구현 세부 사항을 갖추고 공개된 인터페이스로만, 그러니까 공개된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제 그 특정 함수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 중구난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데이터 보호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하고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듈화된 설계를 가능하게 해서 코드의 안정성을 증대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의 핵심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객체의 내부 상태는 감춰져 있고 공개된 메서드를 통해서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데이터 보호 예시 코드가 여러 개, 뭐 예를 들어 클래스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의 원본이 클래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객체 내부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인티저 타입, 정수형 타입의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숫자가 들어가 있죠. 1, 2, 3, 4, 5, 6.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왜냐? 프라이빗라고 하는 한정자가 선언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 프라이빗 다음에 한정자가 이제 퍼블릭인데 요거는 뭐 대중에 공개하는 이런 뜻이고 얘는 자기 소유 뭐 그런 뜻이죠, 그죠? 프라이빗, 퍼블릭 요 두 단어 프로텍트라고 하는 것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은 공개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이드는 뭐 특별하게 정의된 형태가 없다는 거죠. 셋스피드라고 하는 뭐 속도 설정이라고 하는 뭐 하나의 이제 함수입니다. 메서드죠, 그죠? 인수로서는 정수형의 s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받아가지고 s 값에다가 스피드에다가 s 값을 집어넣는 거, 받은 걸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s 값이 양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인티저 get 스피드는 이건 속도 설정, 이거는 속도를 얻는 거니까 공개된 메서드를 통해서만 두 개가 같죠, 그죠?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속도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수인데 요거는 뭐 여기서 설정한 속도를 가져온 리턴 하는 거니까 가져오는 거죠. 인티저 타입으로 반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선언이 됐으면 외부에서 이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공개가 되는 거죠. 외부에서 보입니다. 근데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이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 자체를 볼 수가 아예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선언을 가지고 데이터 보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폴리모피즘이라는 것은 뭐 다형성이라는 말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메서드 이름, 동일한 함수 이름이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속받은 객체들이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더라도 객체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다른 매개 변수로 정의하는 걸 오버로딩이라고, 오버라이딩은 이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 다시 뭐 정의해서 쓰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목적은 뭐 유연성 확장성을 제공하고 상속받은 객체들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면서도 각기 다른 동작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버로딩은 이제 뭐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다른 매개 변수로 정의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클래스 프린트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 또 프린트라고 하는 다른 함수를 정의했는데 받는 인수가 다르죠. 요거는 정수형을 받고 얘는 스트링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자형, 문자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숫자를 받고 얘는 문자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인수가 달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그죠? 같은 클래스 내에서 약간 다른 것, 이걸 오버로딩이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모양이 비슷한데 약간 다르니까 형태가 여러 가지다. 다형성의 이름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는 상속 관계에서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애니멀이 있을 때 퍼블릭 버추얼이라고 하는 선언을 했죠. 그죠? 보이드 사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도구라고. 애니멀보다 좀 좁죠. 근데 애니멀의 정의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퍼블릭 애니멀 하면 상속이 됩니다. 애니멀의 성격이 상속이 된다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요 함수가 여기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드 사운드 오버라이드라고 써있죠. 상속해서 쓴다.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얘는 애니멀 중에서도 개니까 뭐 멍멍 이렇게 뭐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는 버추얼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에서 그대로 쓴다. 그런 뜻입니다. 오버라이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 뭐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그 폴리모피즘의 오버라이딩 하면서 상속을 간단히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모 클래스의 속성, 뭐 메서드 이런 것들, 변수 함수를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 쓰는 것, 재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복 코드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그래서 뭐 코드를 재사용하고 유연성이 좀 생기는 거죠. 그죠?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에서 확장하는 것, 오버라이딩에서 변경 가능하죠. 그래서 기존 클래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할 때 씁니다. 그래서 중복 최소화, 유지 보수 향상 이런 목적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연성을 제공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시를 보면 비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피드를, 요거는 프로텍트 부분 보호로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 노출하는 건 이제 퍼블릭이죠. set 스피드, 주로 이제 함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많이 하고, 변수는 프라이빗이나 프로텍티드로 선언을 많이 합니다. 속도 설정하고 디스플레이, 속도를 그 디스플레이하는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속도 얼마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cout 함수는 이렇게 꺽쇠를 가지고, 그죠?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나가는 방향으로 출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출력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스피드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을 받아가지고 퍼블릭 비클 이렇게 앞에 거를 써주면, 그죠? 여기 지금 클래스가 비클이잖아요. 그래서 카를 정의하면서 비클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써주면 얘의 기능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걸 상속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터보 부스트라고 한 거를 한 개 더 만들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클래스 카에는 요 앞에 있는 셋 스피드라든지 디스플레이 스피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속이라고 보통 한다. 그래서 뭐 클래스하고 객체하고 개념은 복사 개념이라고 했죠. 클래스는 뭐 설계도, 청사진 이런 용어를 쓰고, 뭐 속성하고 뭐 기능, 함수하고 변수를 정의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 설계도, 자동차의 모양, 기능, 속성 등을 정의를 합니다. 클래스로 정의를 한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쓰는 게 객체다. 그러니까 실제 쓸 때는 객체를 쓰는 거죠.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제 물체다.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클래스를 직접 쓰지는 않아요. 클래스는 그냥 설계도예요. 그래서 붕어빵 틀이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는 붕어빵 틀 설계도고, 객체는 붕어빵입니다. 그렇게 뭐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른다고 뭐 사실은 코드 못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계도 정의 틀이고, 객체는 실제로 만들어진,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쓰는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자동차 설계도 뭐 클래스 카에서 뭐 퍼블릭 스트링 칼라 이렇게 돼 있죠. 퍼블릭 보이드 드라이브, 콘솔 라이트 라인이 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함수, 변수는 속성이죠. 그래서 속성, 기능은 이제 함수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죠? 근데 얘를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는지, 자동차 객체 만들기,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객체로 쓸 때는 앞에 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좀 인티저, 클래스 카를 이렇게 만들죠, 그죠? 뭐 속성, 뭐 메소드, 뭐 변수, 함수 같은 말이죠. 이 변수고 얘가 함수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void 메인 함수에서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그죠?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이름을 가져와서 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카 A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죠. 그리고 뭐 A는 new 카 뭐 이런 식으로 선언, 이런 식으로 하면 초기화가 됩니다. 요 값이 뭐 들어갑니다. 요렇게 하면 선언이라고 하고, 요렇게 하면 초기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 A는 new 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정의와 초기화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그래서 카 마이 카는 뉴 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색상을 뭐 마이카 점 칼라, 뭐 마이카 안에 이제 카 안에, 그죠? 칼라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 형태의 마이카라고 하는 걸, 이름은 마이카죠, 그죠? 마이카 점 칼라 색깔이 지금
마이카 안에 이제 컬러라고 하는 속성에다 빨강을 집어넣습니다. 마이카 안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빨강색 자동차가 달리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종의 뭐 주어 서술어 관계로 마이카야 뭐 가져 뭐 이런 건가요? 드라이브 운전 속성은 빨강색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쓴다. 실제로 뭐 int a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int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클래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클래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클래스 원본을 볼 수는 없는데 객체를 만들 수는 있죠. 자, 그런 개념이다. 자, 첫 소프트웨어 작성하기 헬로 월드는 제가 했습니다. 미리 했고 다시 한번 보시죠. 유징 시스템 뭐 그다음 클래스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죠? 보이드 메인 요건 이제 진입점 함수이기 때문에 요 함수는 꼭 써줘야 됩니다. 이 콘솔 프로그램에서는 안에 스트링 아규먼트는 args가 스트링 배열 형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스트링을 여러 개 문자 열을 여러 개 받는다 이 말이죠. 요거는 코멘트문이죠, 그죠? 헬로 월드를 콘솔에 출력하는 코드. 콘솔아 라이트 라인 주어 서술어 방식입니다. 콘솔아 여기 객체죠, 그죠? 근데 요 객체 어디 있냐? 그래서 어디 있냐?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본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 객체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방식이라는 것은 객체를 앞에 써주고 뒤에 메소드를 써주든지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속성을 써주든지 해가지고 그 속성에다가 값을 할당하든지 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읽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읽기가 편해지고 재사용 가능하고 또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실수로 오버라이트 해가지고 속성에다가 다른 값을 빨간색이었는데 뭐 노란색을 집어넣는 거는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데이터 캡슐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형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상속을 받아가지고 재사용 가능하다.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갖도록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만든 게 객체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뭐 유징 시스템은 뭐 C# 기본 라이브러리의 네임스페이스라고 보통 합니다. 이름 공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콘솔 클래스를 포함해서 콘솔 입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징 키워드는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붙이는 거죠. 클래스 프로그램이 크게 있는데 메인 프로그램도 실행 프로그램도 하나의 클래스로 되어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C# 코드는 클래스 내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스태틱 보이드, 정적 보이드는 뭐 반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메인하고 인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스태틱은 뭐 클래스가 인스턴스 생성 없이 호출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보이드는 반환값이 없다. 요 스트링 배열의 아규먼트 명령줄 인수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 여기 이제 콘솔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을 화면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글자를 쳐주면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보이드 메인 함수는 그 자체로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화면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콘솔 라이트라인은 금방 설명을 했죠, 그죠? 콘솔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코드고, 라이트라인 메서드입니다, 그죠? 출력 후에 줄바꿈을 포함을 한 엔터 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 콘솔 리드 키가 있었나요? 읽을 때 키를 읽을 그 키에 사용자가 뭐 키를 누를 때까지 대기하게 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C샵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요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그 강의 노트도 같이 드렸는데요. 강의 노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뭐 제목이 똑같습니다. 파워포인트하고. 그래서 뭐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강의 노트도 같이 참조를 하시면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편하게 되는데 말이니까 아무래도 좀 길죠, 그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C, C++,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죠. 뭐 모듈화, 부품화, 뭐 객체 지향 방식의 3원칙 해서 뭐 캡슐화, 다양성, 상속성 뭐 설명을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도 똑같습니다. 폴리모피즘 있죠, 그죠? 카, 프린터.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뭐 상속까지 나오죠, 그죠? 클래스가 뭐냐 뭐 그런 것도 그죠? 설계도 아까 얘기는 했죠, 그죠? 이것도 뭐 지금 예시도 똑같습니다. 6번까지로 지금 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강의 노트를 참조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 제2강의 연습 문제로 지금 이렇게 뭐 오지선다형으로 지금 만들어집니다. 정답은 이렇게 있으니까 참조를 하셔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2강은 방송 수업이고 3강은 이제 또 대면 수업이니까 대면 수업 할 때 지금 요건 저 방송 수업이군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 중간고사를 요 연습 문제 안에서 지금 출제를 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건 문제은행 방식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해서 쭉 코드 설명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몇 문제입니까? 13문제인가요? 17문제인가? 17문제까지 16문제예요? 17문제까지 냈죠, 그죠? 유징 시스템 역할이 뭐냐, 뭐 네임스페이스 참조에 콘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정답이 2번입니다. 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답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해서 뭐 요 2강에서 설명한 거를 전부 다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좀 미리 내놓은 거고, 3강을 할 때도 뭐 비슷하게 지금 문제를 한 10여 문제 좀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개 정도 강의가 모이면 한 6, 70문제가 나오겠죠. 그 안에서 이제 한 10대 문제를 추려서 중간고사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들겠죠, 그죠? 확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 객체지향 언어, 뭐 상속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고, 클래스에 대한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객체나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세 가지 원칙, 객체지향 원칙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짤 때는 크게 뭐 안다고 해서 딱 뭐가 실력이 느는 건 아닌데, 조금 짜다 보면 좀 이런 지식이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걸 뭐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헬로 월드 지금 안녕하세요를 짜봤죠, 그죠? 건설 프로그램. 그래서 챗GPT도 지금 써봤습니다. 간단하게 작성을 시켜가지고 뭐 카피 앤드 페이스트를 해서 실행하는 걸 보여드렸죠. 이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 비서 AI가 완벽하지는 않은데 옛날같이 뭐 아예 말도 안 되게 수준이 낮은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수준이 따라왔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초기 단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집니다. 저도 자꾸 쓰다 보니까 코딩하는 기술도 좀 늘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한 달 걸릴 거를 하루 만에 하는 경우도 좀 왕왕 있고 또 아는 것도 많습니다. 얘가 워낙 대용량 학습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각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학습을 시키죠. 학습 비용만 뭐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계속 저하고 요 수업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챗GPT를 통해서 코딩도 좀 하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좀 익히시면 나중에 다른 과목이라든지 다른 실생활 회사 업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